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좌선을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오늘 저녁에 법문을 하러 가면 이 법회를 열면 이 자리에서 우리 여기 도반들께서 반드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하고 있어요.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결정을 안 하거든요. 결정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반들이 결정을 해서 무소의 뿔처럼 갈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정진 18일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김성미 쌤 받으시죠? 6시가 너무 빠르지는 않습니까? 네, 빠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 노트를 씁시다. 허공성이기 때문에 능히 이른 컵이 되고 구름이 돼. 허공성이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그 인연에 따라서 머리털 하나도 속임없이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철공 선생님이 글씨인데 이 공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거든요. 공리라는 건 텅 빈 이치예요. 텅 빈 이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를 해요.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공리가 바탕이 안 되면 변할 수도 없고 헛것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공이라고도 하고 무상이라고도 하고 본래 그 자리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또 그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하지만 그것이 다 헛것이거든. 그림자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꼭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지어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 자, 우리가 꿈을 꿉니다. 잘 때. 연담거사님 꿈 꾸시죠? 가끔. 어쨌든 꿈을 꾸시죠. 그런데 꿈을 꾸는데 꿈을 계속 꾸고 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공덕장보살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이 현실이겠죠. 꿈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그 밤에 자는 꿈이 꿈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깰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꿈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꿈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꿈인 줄 어떻게 알겠노? 일단 꿈이 꿈인 줄 알려면은 꿈에서 깨봐야 아는 거예요. 꿈에서 못 깨보면 꿈인 줄 몰라.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첫째 명제가 깨어봐야 한다. 깨어야 안다는 거야. 이게 꿈이구나 하는 거는 꿈에서 깨어야 이게 꿈인 줄 알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깨는데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겠노? 꿈을 깨는데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죠? 첫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꿈을 깨려면? 밤에서 잠을 멈춰야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밤에 쭉 꿈을 꿔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쩐 생각이네. 이거 막 온갖 거를 다 했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거 꿈이네. 자, 우리가 꿈인 줄 알면 그게 안 달라붙어요. 그렇죠. 홍연옥 보살은 왜 안 달라붙죠? 꿈에? 꿈은 꿈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꿈은 꿈으로서 끝이 나버린다고. 꿈이 지금 현실이다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 꿈이 진짜다 가짜다 말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왜? 꿈이 헛것인 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꿈하고 내가 현실하고 구별이 안 된 사람은 이거 꿈이가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일 당하면 꿈이가 생시가 하고 막 이렇게 꼬집어 보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꿈에 꾼 그 스토리를 가지고 깨어나서 그거를 시비를 안 붙어. 왜? 꿈은 그것으로 끝이야. 꿈 꾼 걸로 끝이라고.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겠냐. 아침에 깨어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꿈에서 또 깨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말이에요. 자인신보살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또 깨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깨어있으면 되죠. 예? 깨어있으면 되죠. 꿈꾸면서 허망하고 변하고 끝이 안 알면 되죠. 꿈꾼다고
꿈속에 한참 들어가 있는. 막 뭐가 막 달라들고 하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다른 누, 사람은 누가 깨우면 그렇죠. 그렇지 깨워주면 되겠네.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깨워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깨어나는 거지. 근데 딱 방법이 하냐면 꿈속에서 아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 이게 꿈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야.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진짜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어떤 때 이렇게 꿈꾸다가 보면 이거 꿈이잖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알 때가 있어요. 김성- 시험 치는데 나고 막 그거 할 때 이런 꿈 꾸잖아. 학교 가고 막 시험 치야 되는데 시간 늦다. 나 지금 아닌데 아닌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학교 가서 지금도 그 시험을 치고 있어? 그 꿈이야 이러면서. 이거 꿈이야? 오늘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네이버에 그게 자각몽 스스로 자기가 꿈을 꾸고 아는 게 꿈속에서 아는 거예요. 자각몽. 그래, 자각몽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자. 아침에 또는 남이 흔들어서 차서 깨워주는 거. 안 그러면은 꿈속에서 지금 이제 공덕장 보살님 저도 한 번씩 그런 꿈을 꿔 고등학교 때 그 시험 치는 꿈을 꾼단 말이야. 얼마나 스트레스 지금도 한 번씩 꾸냐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쳐야 돼. 그러면은 나 결혼했는데 이러면서. 꿈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있냐? 그럼 이제 꿈을 깨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꿈이. 첫째는 밤에 자는 꿈. 밤에 자는 꿈이 있어요. 이걸 밤에 자는 꿈이라고 하죠.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는 생시 꿈이에요. 밤 꿈은 아침에 일어나면 알아요. 생시 꿈은 내가 이 몸이 죽든지 내가 이 세상을 하직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임박했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사는 것이 전부 다 꿈이었구나. 실제로 우리 모친이 우리 친정어머니가 49세에 돌아가셨는데 49세 지금 생각하면 나는 우리 엄마가 그때 나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하고 잽도 안 되지 지금. 그래서 그때 딱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때까지 내가 사는 것이 전부 다 꿈이다. 꿈이니까 너거는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계속 나는 살아갈 줄 알았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말기암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정신은 말짱하시죠. 몸은 이제 아파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산다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뭐라고 하냐면 생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꿈은 생시꿈이고 밤에 꾸는 꿈은 꿈속의 꿈이라 말로 하자면 그래서 요 생시꿈은 좀 제껴두고 꿈속의 꿈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더니 공덕장 보살님이 놀러를 갔어. 놀러를 딱 가니까 어디를 놀러 갔느냐? 지리산을 놀러 갔단 말이지. 그 지리산 산을 탁 만들어 꿈에.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또 나를 만들었지. 공덕장 보살님을 만들었지. 혼자 가려니까 좀 그래. 남편도 만들고 자녀도 다 만들어 꿈속에서. 나는 내 몸뚱이는 지금 딱 누워서 자고 있어. 침대에서. 근데 꿈속에서는 온갖 걸 다 만들어.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가 뭐야?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네. 자동차를 타고 갔단 말이죠. 이게 SUV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그래서 이 도로를 다 만들어 내가. 도로를 해서 또 터미널에서 또 그걸 해.
간식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아이, 산에 가니까 눈이 그렇게 왔네. 눈이 하얗게 이 사람 눈도 만들어 놨어. 온갖 걸 다 만들어. 꿈속에서는 내 몸뚱이는 지금 딱 누워 있는데 생각만 일으키면 다 만들어. 이게 온갖 거를 다 만들어. 내가 완전 주제자야. 꿈속에서는. 저는 요새는 이제 하늘 나는 꿈은 안 꾸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막 하늘 착 날아서 가는 꿈, 이런 꿈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도 날라. 가다가 사슴도 만들어. 아이고 저기 사슴 있네. 이러면 사슴이 바로 나. 이렇게 해서 꿈속에서 온갖 거를 다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몸은 누워서 자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모든 이 내가 만든 거는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죠. 어떤 내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어떤 내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내 몸뚱이가 이걸 만들었나요? 그러면 어떤 내가 만들었냐고. 몸뚱이는 누워있으니까 이거 안 만들었잖아요. 생각이 만들었잖아요. 의식이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철저히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해덕보살이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갔던가? 가니까 처음 턱 갔는데 산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그래서 야가 거기서 확 꼬인 거라.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라. 충격을 엄청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산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학교 다니던 애가 이제 선생님한테 갔는데 갑자기 이 몸뚱이가 내가 맨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산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보림선언에서 눌러앉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 꿈속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산도 만들고 아이고 눈도 만들고 햇빛 비치고 싶으면 햇빛도 만들어. 별도 만들어. 다 만들어. 꿈속에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딱 머리에 갖고 있으십시오. 자, 이 생시가 진짜로 실체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지금 이렇게 모든 사물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변하고 헛것인 거를 너무나 잘 알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냐? 우리 저기 청안보살이 100살이 되려면은 52년 돼야 되지. 그러면 능력 잡고 100년 뒤에는 요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시간으로 따지면 공간으로 따져도 100년 뒤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건물은 있겠죠. 그죠? 어떤 형태로 된 굉장히 낡은 건물로 있겠죠. 그래서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100년 뒤에는 없어져. 그런데 여기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대여섯 시간 내지 8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시간이 한 100년이라면 엄청난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생시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변하고 헛것이라. 생시 꿈을 만약에 깨면 이 모습들이 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다 꿈인 줄 알아. 100년 뒤에 사람이 있어. 100년 뒤에 사람이 있으면 그때 공덕장이 여기에 앉아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덕장은 없어.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모습이 전부 꿈과 같이
꿈과 같이 다 헛것이었구나. 이거를 그 사람은 알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아, 이 생시가 꿈과 마찬가지구나. 꿈과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자 이거지. 그런데 꿈속에서는 나를 만들어. 여기 공덕장이에요. 나, 공덕장이야. 그래서 꿈을 깨기 전에는 내가 진짜로 있어.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해. 온갖 걸 다 해. 근데 꿈을 탁 깨고 나면 이 나가 사라져버리죠. 이 나가 헛것인 줄 알아. 그죠? 이 생시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내라고 막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생시꿈을 깨버리면 요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가 꿈을 꾸고 있어. 무슨 꿈? 생시꿈을 꾸고 있다고. 생시꿈을. 생시의 꿈을 꾸니까 요 공덕장이 요 꿈속에서의 공덕장 말입니다. 내가 이 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 이해되시죠? 전체의 의식에서 보면 산도 만들고 내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꿈속에서 요 공덕장은 요 산이 나하고 상대적인 의미로 있어. 요 공덕장이 요 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 그죠? 꿈속에서는 내가 저 산을 만들었다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내가 깨나고 보면 내가 온갖 글을 다 만들었어. 꿈속에서. 꿈속에서 온갖 글을 다 만들었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생시꿈에서는 이것과 똑 마찬가지라. 요 하나의 생각이 온갖 걸 다 만들었어. 그러면 요 생시꿈에서 뭐가 만들었겠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공성자리가 온갖 글을 다 만들어. 그런데 현재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요게 나야 지금. 나라서 내가 요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못해. 이건 상대적이거든 여기서.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딱 목숨이 끊어질 때, 이 몸을 버릴 때 가만히 생각하면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었네. 나가 이제 가니까 헛것이었네. 이 육체와 관련이 된 모든 것들이 다 육체로 봤을 때 인연 지어진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꿈을 꾸었을 때 공덕장이 있었는데 요 누워서 자는 의식 산 생각이 이걸 다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깨고 보니 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를 다 내 생각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이해되시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생시 꿈속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것이 꿈이구나. 이런 지금 현상이 꿈이구나. 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다 지금 어쩌고 저쩌고 다 생활은 하고 있지만 무엇이 이 생각이 만들어낸 것처럼 이것도 전부 만들어낸 것이구나. 바로 이 자리가 만들어낸 것이구나. 그런데 지금 꿈속에 있다 보니 요 공덕장이 요 내가 진짜 내라. 꿈속에서 지금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계속 지지부진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을 딱 들었으면 그렇지. 내가 만약에 뭐 억년이고 뭐 100억년이고 이 몸뚱어리 그대로 가지고 내가 산다 하면 이런 말이 안 믿기지 씨알이.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
100년 뒤에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정확하게 안다고 지금. 그렇지. 요 꿈속에 있는 얘가 없어져 버린다고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이 사실을. 그래서 이게 생시꿈이라고 지금. 단지 뭐 꿈에서 안 깨. 지금. 꿈에서 깨려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죽든지. 여기는 이제 깨는 거니까. 이 몸뚱어리 버릴 때, 아, 이 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꿈속에서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꿈속에서, 아, 이 생시라는 것이 다 꿈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보너신 보살님, 이거 아는데 어렵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공부하러 왔지 않습니까? 보림선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기에 온 거는 우리가 기복불교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이런 격가지를 다 쳐낸 자리라. 여기는 우리는 뭐 인생 문제 해결하러 왔거든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 이거 이렇게 한 거 아니지? 제자가 뭐지? 자, 제자.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인생 문제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인생 문제. 인생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빼면 인생 문제 있나요? 없잖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죽는가, 이것만 문제라. 단순히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고,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요. 김선미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고,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홍영 보살님 어떻습니까?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고 죽는 거 아니면 사는 두 판직이에요. 이게 뭐 여러 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문제라는 것이 여러 판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고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건데 니 어째 사니? 니 어째 죽니? 어째 살고 있니? 어째 죽을래? 이것만 문제라. 어떻게? 니 어떻게 사나? 잘 살든 못 살든 명예가 있든 없든 뭐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여기에 한마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죽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보너신 보살님 이치에 맞는 말 아닙니까? 이치에 맞으면 결정을 해야지. 결정을 해야지. 아, 실감이 나고 안 나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고. 근데 믿고 결정해도요. 그걸 제가 직접 체험을 못하니까 오락가락. 체험하는 거는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느냐? 백봉쌤이 말했잖아요. 실감이 안 납니다. 이거 한번 자. 근데 참 우리는 선생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아, 선생이 이렇게 하자. 이치에 맞고 이렇게 하자면 아, 선생 말 듣고 가봐야 될 거 아니냐고. 아, 그럴 거 아니냐고. 실감이 안 와 지금. 저기 지행 거사님, 백봉 선생님이 아, 선생님 이치는 다 맞는데 실감이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실감 나는 방법이 있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우리 공부했거든요. 실감 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저번에도 했어요. 보너신 보살님도 했거든, 그날. 실감 나는 방법이 딱 한 개 있어. 생활. 아니야.
상한보살님 믿고 결정해서 그대로 했네요. 믿고 결정 그것도 아니야. 자꾸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 실감 난다. 좋지. 실감 난다 하고 해라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기는 말 같죠? 웃기는 말 같죠? 이게 굉장히 노하우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노하우 있는 말이라고. 어저께 우리 부산 외대 애들 죽었잖아요. 아이고 나도 아 키우는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죽고 사는 거 뭐 시간이 뭐 저기 고무줄 늘어듯이 늘어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언제 어느 때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여가가 없어. 사실은 여가가 없다고. 여가가 없는데 여가가 되게 있는 줄 알아. 이 몸뚱이가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몸뚱이가 얼마나 연약한 거냐고. 그러니까 밤의 꿈은 아침에 깨기 때문에 알아. 근데 이 생시꿈은 지금 꿈속에 있어서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꿈을 꾸고 있을 때 깨는 방법이에요. 무엇이? 이 모든 것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이 지금 나타난 이 모든 것이 변하고 헛거구나. 그 당처가 텅 비었구나. 이 의식이 한 생각이 몽땅 다 만들어. 근데 이 한 생각이 뭐 이렇게 뭐 손에 잡을 수 있나? 손에 잡을 수 없어요. 텅 빈 그 자리가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에? 모습에 자꾸 달라붙어. 그래서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안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맨날 변죽만 올려. 변죽만 올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 공부하지 말자니까요. 그런 공부하지 말자고. 그런 공부 때리치라고. 그런 공부 때리치라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온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딱 이게 이치에 맞아. 딱 생각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두 판지기 하는 거라고. 두 판지기 하는 거라고. 맞아. 이거 맞다. 이 이치가 정확하다. 그러면 던져야지. 승부수를 던져야지. 한 다리는 요 딱 이어놓고 한 다리는 요 딱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다리 풍덩 담가버려야지. 죽기 알면 살기 아니냐고요. 죽기 알면 살기 아니냐고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 나는 그거 아주 충격을 받았어.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하신 보살님이 중간이 있나요? 중간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남한테 구걸을 해서 먹어도 사는 것이고, 구걸해서 사는 것이고, 그지요? 몸이 아파서 길길길 살아도 아프면서 사는 것이에요. 목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는 것이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인류가 태어나서 벌써 우리나라에도 5,000년 역사고 그 앞에 있어도 한 10,000년 정도 되는 이 역사가 다른 생물은 다 그대로 두고 사람만 붙들고 보자 이거지. 그러면 10,000년이 되는 그 동안 수많은 사람이 났다 죽었다 했어.
수많은 사람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들에 핀 꽃과 같아. 왜? 내가 살면 살았는지 죽으면 죽었는지 몰라. 김성미 선생님 아는 사람 많겠나요? 내가 지금 일시맹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는 사람은 내 피부치 몇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 할아버지 지내고 그 위에 할아버지 고조부죠? 증조부인가? 아 증조부고 고조부 이렇죠? 증조부만 해도 얼굴 안 본 사람 많아. 고조부 전혀 남이야. 우리같이 4대가 살면 증조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아이들이 한 집에서 살았을 때. 근데 고조부 본 적도 없거든. 벌써 한 100년만 가면 전혀 남이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 뒤에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위인이나 특히 역사에 남을 사람들은 책으로는 배워. 근데 우리는 네가 남은 났니 죽으면 죽은지 아무도 몰라요. 100년 지나면. 100년 안 갔어도 몰라요. 근데 청원보살님 왜 났어요? 왜 났냐고 이 세상에. 왜 났냐고. 내가 부처다리 대박히기 있어. 줬다 줬어. 할 말이 없나? 아 부처짜리 대박히겠다는데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왜 났냐고. 나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뻔히 아는 죽음을 두고 왜 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눈앞에 둔 줄 아는데 왜 나냐고. 우리 같은 사람은 60년이라도 살았지만 금방 죽는 애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 죽는 그런 애들은 엄마 뱃속에 떨어지면서 죽어버려. 그게 뭐 왜 났냐고. 금방 죽어버릴 거. 죽은 거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그게.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비인간적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왜 나느냐. 왜 나고 죽고 이것을 이렇게 수없이 반복을 하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현재 이런 일이 있었으면, 미래에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미래에 가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겠죠. 과거 현재에 그랬으면 당연히 미래도 당연하죠. 왜? 이 60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왜 나고 죽고 하는 거를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식꿈을 꾸고 있구나. 빤하잖아요 지금. 100년 뒤에는 싹 다 없어져.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8시간 하고 100년 하니까 이게 시차가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 100년이 흐르나 8시간이 흐르나 똑같을 거라고. 이 지구의 그 사고방식으로 그런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 자전주기가 100년이 한 번 돌아간다. 100년이 하루인 때 가면은 우리는 하루살이도 아니고 무슨 살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시가 생식꿈을 꾸고 있는구나. 지금 나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만 이것이 내 소유, 내가 아니구나. 본래 이 텅 빈 자리가 전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다 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게 딱 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변해서 없어지거든. 안 변한다 하면, 안 없어진다면 이 말이 꿈과 같구나 이 말이 안 맞아. 근데 없어질 거 뻔히 알거든. 변하는 거 뻔히 알거든. 아는데 여기에다가 결정을 안 한다는 거는 뭐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지? 저기 왜 자기가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그걸
단어로 뭐를 하죠? 요새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근무태만. 근무 태만이라니까 진짜. 무슨 자기의 뭐 그거를 왜 뭐 유기한다나 유기가 아니고 뭐라 직무유기. 직무유기라 이게 지금 직무유기라고요 지금요. 왜 지금 우리 지금 내가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계속 그대로 그대로 가고 변하는 것이 없어. 이러면은 이런 말 하면은 안 되죠 이거. 그런데 요 생시가 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라. 그런데 왜 결정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생시 꿈을 꾸고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깰래? 죽어서 깰래? 이렇게 몸뚱이 이렇게 버릴 때 깨는 거는 그 다음에 또 못 깨. 또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일체만법이 전부 이 텅 빈 공성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해덕보살이 처음에 스님한테 갔을 때 말대로 바로 이 자리가 텅 빈 자리가 산도 만들고 들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꿈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 다 만들어. 그런데 이런 또 그 의문이 들겠죠. 홍현옥 보살님 꿈하고 내 꿈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홍현옥 보살님 꿈에 홍현옥 보살님 만들고 내도 만들고 또 할 거 아닙니까? 또 내 꿈에 내도 만들고 홍현옥 보살님도 만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입니다. 항상 있다 없다에 있어요. 항상 있다 없다에 있어요. 우리의 이 사고가 그래요.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아니면 있다예요. 있다와 없다의 그 압소식, 텅 빈 자리에서 있다와 없다를 굴릴 수 있다. 이게 생각이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홍현옥 보살님하고 내하고 꿈이 서로 부닥치지 않는 거는 어째서 그렇지? 이것이 원래 텅 비었어. 그래서 둘이 더 꿈이 안 마주쳐. 여기 있는 사람 다 꿈 꿔보세요. 안 마주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시꿈을 꾸고 있구나. 생시꿈을 꾸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 생시꿈에 내가 이것도 만들고 지행거사님도 만들고 다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돼. 또 실감이 안 온다고 그래. 왜? 이걸 내라고 하는 꿈속에 있거든. 지금 내가 지금 꿈을 한참 꾸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딱 넣어서 내 몸뚱이 가만두고 내가 온갖 거를 다 지금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무엇을? 나는 생시꿈을 꾸고 있구나. 단지 생시꿈을 꾸고 있을 뿐이야. 이 꿈을 깨는 거는 바로 이 텅 빈 공성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가 뭐 이게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변한다? 그것도 변하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텅 비었어. 텅 비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비쳐 지금.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를 진짜로 보면은 이건 텅 빈 거야. 공동정 보살님 이해 가시죠?
과학적으로 텅 빈 거예요, 이거요. 저기 뭐고, 현미경 한 10,000배 되는 거 해보세요. 이거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이거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내가 꿈속에 보듯이 보는 것을 다 진짜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통에 말빨이 안 맥히는 거예요, 지금. 말빨이 안 맥힌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공부하면. 아, 내가 생시꿈을 꾸고 있구나. 내 몸뚱이는 지금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온갖 글을 다 만들어서 온갖 글을 다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데 난 꿈속에서 깨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자꾸 나라고 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느냐. 백봉쌤 그래 놓으셨죠? 좋은 꿈 꾸려고. 좋은 꿈 꾸려고. 이 몸뚱이를 잘 관리를 해서 좋은 꿈 꾸려고. 진짜로 하려면 바로 우리가 법성체가 되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딱 결정을 해야 해요. 왜? 이 모든 모습이 꿈속에서 꿈을 밤새도록 꾸고 온갖 거를 다. 네, 그래서 자꾸만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되면은 100억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꿈속에서 다음날 일어나서 은행에 100억 가지러 가나요? 그렇게 자꾸 묻잖아요. 근데 100억 가지러 은행에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노? 왜 안 가노? 꿈이니까. 그건 꿈인 줄 확실히 알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생시꿈은 꿈인 줄을 몰라. 왜? 안 깨봤거든. 단지 안 깨본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라고. 그래서 꿈 변한다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꿈 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이 생시꿈을 깨면은 알겠지. 그죠? 내가 이러고 다닌 거 다 허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 들었죠. 금강경에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들어가셔서 밥을 비시고 돌아와셔서 발을 씻으시고 앉으셨다. 그리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앉았는데 수보리 존자가 희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금강경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왜? 본래 이 텅 빈 자리에서 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놔두었어. 그 놔둔 모습을 가지고 밥도 비시고 돌아오셔서 또 발도 씻으시고 온갖 모습을 잘 굴려. 그리고 딱 입을 딱 닫고 앉으셨으니까 바로 그 자리를 탁 드러내는 자리로. 그러니까 희유합니다. 이렇게 탁 수보리가 얘기를 하시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수보리는. 근데 우리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어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둘이 아니라 다 꿈속에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공덕장 보살님 꿈에서 공덕장 보살님하고 내하고 막 말을 해. 말 듣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딱 꿈 깨면 뭐예요? 헛것이죠. 그죠? 그러면 공덕장 보살님의 꿈속에서 공덕장 보살님이 내도 만들고 공덕장 보살님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실감은 안 와. 실감이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내 턱 밑에 지금 문제가, 내 인생 문제가 턱 밑에 딱 칼을 대고 있는데 실감 온다 안 온다 이걸로 내가 주저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치에 맞으면 그대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치에 맞으면 결정을 하라고. 바로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나다. 그 자리가 온갖 인연과 조건에서 일어난 모든 모습을 놔두고 있다. 그 모습은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라고. 결정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뭐가 좀 이 진전이 있지. 내 물에 물 탄 것이 술에 술 탄 것이 그렇게 공부하면 평생 가도 안 된다 이 말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새말귀가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느냐. 꿈속에서 온갖 걸 다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을 해. 지행거사님은 병원에서 수술하셔. 이런 것이 전부 무엇이죠? 다 한바탕 하나의 거기에서 노름놀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그 모습도 우리가 꿈 깨면 허망하죠. 꿈 깨면 진짜 아니잖아요. 꿈속의 일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러면 새말귀가 아주 잘 잡힌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을 해. 그러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무정물인 입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해. 무정물인 귀로 들어.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면 생식꿈을 깨는 거예요. 왜? 그냥 이 자리인 줄 알아. 근데 지금 왜 못 깨느냐? 모습이 진짜라고 알아서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란 말이지. 그거라니까요. 딱 그거라니까요. 홍현옥 보살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진짜 공부가 되고, 부처님은 상근기는 사흘 안에, 중근기는 3개월 안에, 하근기는 3년 안에 된다고 했거든.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턱 들어. 정말 내가 생식꿈이 밤에 꾸는 꿈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자리가 온갖 걸 다 만들어내는구나. 나는 이 몸뚱이가 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네. 바로 이 자리가 나네. 이렇게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렇게 공부를 지으라고. 그렇게 해야 공부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그게 공부가 되는 거지. 그 애는 다 격가지고 다 구설수라요. 그거. 공부를 해. 맨 와서 들어. 좋은 글귀, 부처님 글귀를 들어. 듣고 문자풀이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다고 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을 하십시오. 결정을.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한 생각이 온갖 거를 꿈속에서 다 지어내지 않습니까? 한 생각이 온갖 거를 다 지어내지 않냐고. 그러면 텅 빈 그 자리가 온갖 거를 다 지어내. 그게 나라고요. 텅 빈 자리가. 온갖 거를 다 지어내. 지금 지어낸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꿈속에 있어서 내 속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안 보여. 그래서 해덕보살 처음 딱 만났을 때 선생님이 산도 네가 짓고 물도 네가 짓고 지구도 네가 짓고 태양도 네가 만들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몸뚱이 내로 얘기하신 거 아니죠. 꿈속에서 한 생각이 산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이거를 딱 항상 잊어버리시지 말고 나는 지금 생식꿈을 꾸고 있구나. 꿈속에서 온갖 걸 다 만들어. 만드는데 이 모습은 꿈 깨면 다 헛것이야. 꿈 깨면 다 헛것이라고. 꿈속에 있을 때는 진짜같이 보여. 지금 진짜같이 보인다고. 근데 꿈 깨면 다 허망한 것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일체유의법은 전부 허망한 것이다. 꿈과 같이 보라. 꿈과 같이 보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꿈과 같이 안 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제 보림선언에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정을 해야 해요. 이 결정이 실감이 난다 안 난다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저께 그 참사를 당한 애도 내가 실감 난다 안 난다 할 시간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몸은 버려요. 왜냐면 몸이 연약한 거 아닙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을 해야 해요. 결정. 뭐 나는 본래 일체만법을 다 놔두는 텅 빈 자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그래서 이 법신자리가 산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공부도 하러 가고 썽도 내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싸움도 하고 다 하는 거 운동도 하고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시란 말입니다. 이게 새말기예요. 새말기.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하면 누가 말하냐? 몸뚱이가 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뭐 산도 만들고 이러 다 하는 요 한 생각이 하나의 요 만약 그 자리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나는 알아 지금. 근데 듣는 분들은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몸뚱이 내다 하고 듣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지만 딱 결정을 하라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그래서 그 법신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맡은 모든 법을 굴리고 있다. 그렇게 해야 너와 나 분별이 안 일어나요. 분별. 분별이라는 거 둘러보는 거거든. 너와 나, 부처와 중생, 밝다 어둡다, 크다 작다 이게 분별이거든. 그래서 분별 망상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망상이 허망 상상이라고 했죠.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 허망한 상이 진짜인 줄 알고 일으키는 생각. 요게 망상이라요, 망상. 그래서 허망한 모습은 허망한 줄 알자.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 놈도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바로 이 자리가 남겠죠.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 변한다 할 것이다는 그냥 처음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가.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전부터 무슨 놀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공리에 여달하는 거예요. 공리. 변한다. 인연법. 연기.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다. 환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 자, 여러분 꼭 결정하십시오.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공부하는 건 하늘 땅 차이예요. 완전 하늘 땅 차이예요. 맨날 아이고 실감이 안 나는데 아이고 실감이 이러다가 세월 다 가버려. 죽어버려. 죽을 때까지 실감 안 난다고 가버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리가 말한다. 몸뚱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 몸뚱이를 빌려서 이 자리가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비명비암한 자리죠. 이게 법신자리가 이 자리가 듣는다. 그렇게 하면은 자꾸 지혜가 나요. 지혜. 진짜 지혜. 뭐 들어서 아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지혜가 난다. 진짜 지혜. 우리는 본래로 지혜를 갖고 있거든. 지금은 뭐 때문에? 분별망상으로 이렇게 가렸을 뿐이라. 그런데 분별망상만 걷어내면
본래 지혜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돼 있는 때가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기 조선영 거사님하고 김성미 보살님 두 분 빼고는 이제는 충분히 알아요. 부처님이 중건기도 3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느냐? 결정을 안 합니다. 이게 턱 밑에 내가 간절하지를 않아. 내가 죽는가 하면 사는 거구나. 사는가 하면 죽는 거구나.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덜한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다. 공부가.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닙니까? 이 공부하러 올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인생 문제에 깊이 자기가 고민을 하시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감 안 난다라는 그 이유로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감 난다로 시작을 해야 돼요. 실감 난다로. 자, 342쪽이요. 오늘 또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 단멸이 아니다. 단과 멸. 이거 단멸이 아니다. 무엇을 단멸이라고 하느냐? 자, 홍현옥 보살님하고 공덕정 보살님 읽어주실래요? 어떤 외도가 부처님께 물었다. 모든 법이 항상입니까? 모든 법이 무상입니까? 외도가 이르기를 부처님으로서 온갖 지혜를 다 갖추어 계시면서 이 말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묻는 것이 전부 희론이니라. 어떤 외도가 부처님께 묻기를 모든 법이 항상입니까? 한결같습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상, 무상.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나을 겁니다. 상입니까? 산하대지가 상입니까? 항상입니까? 불보살이 항상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생이 항상입니까? 또 번뇌망상 이런 것이 항상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인가? 이것 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림 부르니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무상입니까? 이래도 대답을 안 해. 상이면 상이라든지 무상이면 무상이라든지 말 한마디가 딱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벌써 설기가 있는 여러분들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덜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상입니까? 하니까 대꾸를 안 해.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외도가 이르기를 부처님으로서 온갖 지혜를 다 갖추어 계시면서 이 말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까? 참 속인으로서는 옳은 말입니다. 캄캄 막힌 말이지. 도대체 상이 무엇이냐? 무상이 무엇이냐? 상? 한결같은 것? 무상? 한결같지 않은 것인데 그야말로 명자, 이름자만 아는 것으로서 전부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꾸를 안 하시니 소위 일체 지혜를 갖추었다는 부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묻는 것이 전부 희론이니라. 그 말이 희론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뼈가 있거든요. 상입니까? 해도 희론이라. 무상입니까? 해도 희론이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희론이라. 자, 여기 이제 요 책의 마지막인데 공부의 마음가짐서에서 앞에는 무엇이냐면은 빠르고 느림이 없다. 공부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다. 그 다음에 단멸이 아니다. 요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도가
부처님께 물었단 말이지. 모든 법이 항상하냐? 항상하냐? 모든 법이 무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 항상하다고 무상하다고 말을 안 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아까도 말을 했지만 있다. 참 있다 없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라요. 있다. 없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다 아니면 없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 그거를 한 몇 년 전서부터 누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거든. 그러면 쏙사포 같이 있다 아니면 없다로 나가. 답이 착 나가. 그럴 때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을 벌어야 돼요. 사실은요. 실제로 이게 살아가는데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뭐를 딱 질문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딱 하면 대답이 바로 나가. 있다 아니면 없다. 그냥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일지밍 하면 일지밍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문제 탁 나오면 막 네이버에 그 정보가 쫙 나와버려. 그냥 순식간에. 그것이 다른 정보고 다르지 않는 정보. 이거는 차치하고 이게 보통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대부분. 그래서 전체를 볼 수가 없어. 내 그 정보로서만 대답이 가능해. 그게. 근데 이제 외도가 물었단 말이죠. 모든 법이 항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물으면 항상하냐? 아니면 무상하냐?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 말이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희론이다.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희론이다. 희론이라는 말은 이게 그냥 의논을 하기 위한 의논, 또 의미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마디로서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그러니까 희론이 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이랬을 때 모든 법이 상인가 무상인가.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속에 대답을 해놓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이라 하든지 무상이라 하든지 딱 잘라서 이렇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묻는 것은 희론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장난으로 하는 말이다는 것이며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벌써 희론이라.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데는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중생의 입장으로 일체만법을 단멸상으로 보는가 이거지.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산화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성품이 정멸한 자리야. 또 사람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사람 그 자체, 사람뿐만 아니라 돌이나 나무나 지구나 태양이나 다 한 가지로 정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단멸상이에요. 끊어서 보는 건 단멸상이야. 산화대지를 걷어잡고 빈 걸로 보지 않고 산화대지가 전부 빈 거다. 무조건 그만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런 식이야. 예. 단멸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또는 항상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단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공하다는 그 바탕이 텅 비어서 모든 요소가 다 잠재되어 있어. 그래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은 언제든지 모습을 놔두어. 그런 것을 비었다고 하는데 여기 단멸상을 비었다는 말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아무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 꽝인 거예요. 꽝.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꽝인 것을 단멸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모습이 늘 변하는데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멸이라고 합니다. 저기 요 건강경 독성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85쪽에 보면 단멸과 무단 무멸 분 27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버려 그대가 요리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수고리여 요리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고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 앞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30 이상 80종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이랬더니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요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 성황도 열애겠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께서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색으로 나를 이제 사구계가 나오죠.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 볼 수 없으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그 모습이 이때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고 빈 것으로 보지 않고 환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없다로 완전히 이렇게 제껴버리는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바로 다 단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해서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본래 텅 빈 것인데 그것이 있다 없다 또 완전히 그 상이다 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그것은 텅 빈 것이다. 있는 그대로 놔두고 빈 것으로 헛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345쪽. 예.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단멸성이 아닙니까? 산화대지는 산화대지로서 인정을 하면서 성품이 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멸상이 아니에요. 말마디만 쫓아서 내 몸도 그만 빈 거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단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대지도 있고 사람의 몸도 있고 번뇌망상도 있는 거다. 자기 자체가 일으키는 거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단멸상입니다. 단을 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 사실은 이렇게 붙이면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멸상이 안 되려면 이런 모습을 놔두어서 모습을 놔둔 그대로 놔두고 텅 빈 것으로 보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단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무위법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무위법은 절대로 단멸상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비슷하게 무위법, 유위법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위법이나 유위법이니 하는 것은 무위법을 위한 무위법이 아니고 이름이 무위법이지 유위법도 유위법을 위한 유위법이 아니고 이름이 유위법이에요. 무위법이 있음으로써 유위법이 이루어지고 유위법이
굴려짐으로써 무위법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행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놔두어 그림자가 있는 데는 반드시 행체가 있지. 결국 그림자의 행체가 둘이 아니나 이름자는 둘이야. 마찬가지로 무위법과 유위법이 둘이 아니나 이름자는 둘이야. 그런데 예, 거기까지요. 자, 백봉 선생님 본문에 타이어 본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알기 쉽고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타이어 안에 공기가 꽉 차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이 타이어 안에 공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세모도 나고 길쭉하게도 나고 동그랗게도 났어. 근데 세모로 딱 난 데는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어떻게 나겠어요? 그냥 삐. 길게 난 데는 뽀. 또 요거는 뭐라고 했어? 빵. 이렇게 났단 말이야. 삐, 뽀, 빵 이렇게 났어. 그러니까 자, 요 삐는 무엇에 의해서 났느냐? 요 공기가 세모난 구멍의 인연으로 인해서 삐라고 나타났어요. 또 요거는 뽀라고 나타났어. 빵이라고 나타났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김성민 보살님, 삐는 삐 지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지요.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만 존재가 가능합니까? 요 안에 공기가 인연을 만났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그림자라고. 그림자. 이 그림자예요. 만약에 삐나 뽀나 빵이 말이 하니까 좀 이상하다. 빵이 얘들이 지 혼자 독단적으로 삐, 뽀, 빵, 삐, 뽀, 빵 지 혼자 이게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스스로 하면 그림자라고 말하지 않지. 그렇지만 삐를 딱 막아버렸어. 여기를. 아, 그럼 삐가 없어져 버려. 그렇죠. 삐가 없어져 버려요. 얘는 그림자. 형체가 사라지면 얘도 사라져 버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위법이 있음으로써 유위법이 이루어지고, 자,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찬 걸 무위법이라고 합시다. 요거 삐를 빵을 유위법이라고 하죠. 유위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무위법이 있음으로 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유위법이 이루어져 지금. 그래서 또 유위법 B라는 것이 나타남으로 해서 여기 공기가 있는 줄 알아. 만약 안 그러면 공기가 있는 줄은 몰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홍연옥 보살님, 일심행, 공덕장 보살님, 여기 누구 다 지금 나타나고 있어. 나타나고 있어 지금. 우리가 모습으로서 쭉 나타나고 있어. 근데 본래 텅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몸뚱이는 그림자라. 이 몸뚱이 자체로 유지가 안 돼. 왜? 요거는 변하고 헛것이거든. 그냥 없어져 버려. 이것이 영원히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 모습이. 그런데 이 모습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 텅 빈 자리가 있는 것이 알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법이 굴려짐으로써 유위법이 삐뽀 빵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 공기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공기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금. 그죠? 이 텅 빈 자리라. 텅 빈 자리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상대성이 나타남으로 해서 절대성의 살림살이가 지금 이루어지거든. 지금 이렇게 절대성 살림살이가 아주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지. 착한 일하면 그만큼 복 받고 나쁜 일하면 또 그만큼 해를 받죠.
이렇게 전부. 그래서 인과가 아주 선명하게, 왜? 텅 비었으니까. 텅 비었으니까 인과가 아주 머리털 하나도 틀림없이 나타난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놔두어. 그림자가 있는 데는 반드시 형체가 있지. 결국 이 그림자와 이 형체가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니야. 왜? 이 그림자는 형체에 따라서 나타나고 이 그림자가 나타남으로 해서 형체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림자도 형체도 전부 텅 빈 공성이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몸뚱이를 놔두고 있어요. 몸뚱이를 놔두니까 내가 본래 텅 빈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죠.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는 그 일요일에 그 공보의 윤곽과 바탕 처음부터 들어가고 화요일 이 시간에는 새말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많이 전법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